어떤 날은요, 딱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하루만큼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위해 그녀는 너무 많은 걸 버려야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예정지, 낡은 주택단지 속 이은지는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48세의 여성입니다.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빌딩 청소. 그녀에겐 친구도 가족도 말벗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버릇이 있다면 매일 밤 자정, 딸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 단 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2025년 어느 한겨울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창밖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청소용 리프트가 고장나 은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나하나 층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 모두 퇴근한 사무실엔 형광등만이 깜빡였고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 한 대가 작고 낮은 진동음과 함께 불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은지는 걸레를 들고 멍하니 바라보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하고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녀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히 너무도 익숙한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꿈에서라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야. 그녀는 숨을 삼키듯 이름을 불렀고 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요동쳤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전화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윤서의 목소리는 한참을 머뭇거렸고 은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감정이 몰려들었습니다. 그토록 원망하던 날들, 그녀가 떠난 후 빈방을 쓸며 눈물 삼켰던 날들, 그 어떤 연락도 없던 지난 7년의 시간들, 그리고 딸의 목소리를 듣는 이 지금의 기적 같은 순간,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늦게 전화했네. 그래도 고맙다. 너무 고맙다. 윤서는 그 말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말없이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너 괜찮은 거지? 많이 다친 건 아니고. 윤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검사받고 있어.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다들 연락처를 물어봐서 그래서 엄마 번호가 기억나서. 그 말 한마디에 은진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 번호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그녀의 지난 7년을 단숨에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는 3분도 되지 않아 끝이 났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지는 수화기를 조심히 내려놓고는 자신도 모르게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서야, 엄마 진짜 너였구나. 그날 밤 은지는 그 사무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엄마라는 이름의 회복이 주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윤서를 홀로 키웠습니다. 공장 일, 파출부, 식당 일, 매 순간이 투쟁이었지만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윤서에게 짐이었습니다. 수학여행비를 못 내 울었던 날, 대학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날, 윤서는 조금씩 엄마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윤서는 엄마에게 쪽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난 나만의 삶을 살 거야.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은진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먹었니? 그런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보내지도 못할 딸에게. 다음 날 일찍 흐릿한 아침 안개 속에서 은지는 작은 메모 하나를 손에 쥔 채 서울 강북에 위치한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긴 복도, 차가운 바닥, 누군가의 신음소리와 간헐적으로 울리는 호출벨. 그녀는 병원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저 윤서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 있나요? 접수대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더니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중환자실 3번 침대에 계세요. 산모분 맞으시죠? 산 뭐라고요? 은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산모라고 하셨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위험 임신 상태에서 급히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출산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은진의 손끝에서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메모였는지 혹은 편지였는지 그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기는요? 아기는 보육실에 있어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생명 하나가 딸의 몸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녀는 7년을 보냈던 겁니다. 중환자실 앞 투명 유리 너머 은지는 딸 윤서를 보았습니다. 온몸에 붙은 수십 개의 센서, 산소호흡기,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너무도 아프게 느껴지는 침묵. 그 순간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102의 중년 남성이 은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되십니까? 네. 연락이 닿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없었거든요. 긴급 수술 당시 딱 하나 남아있던 건 따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안에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이름이 엄마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라고요? 의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폰 음성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더군요. 기록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통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화 시각은 산모가 수술을 받고 있었던 그 시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은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윤서 씨는 그 시간 동안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는 분명히 엄마라고 말했어요. 혹시 진짜 목소리 맞습니까? 의사의 말은 현실과 이성 사이의 경계를 흔들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그 사무실 전화로 들려온 목소리, 딸의 떨림, 엄마라고 부르던 그 순간 그 모든 게 과연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쌓인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꿈이었을까요? 은지는 수중에 꼭 쥐고 있던 딸의 이름이 적힌 손목 밴드를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중환자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넌 엄마를 잊지 않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진 듯 울컥했고 그 눈물은 지난 7년을 뚫고 흘러나온 기억의 확인이었습니다. 혹시 산모가 반응하는 자극이 있다면 마지막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뇌자극 실험의 일환으로 음성 회상요법을 권합니다. 은지는 딸의 곁에 앉아 그동안 써왔던 편지를 읽어줍니다. 윤서야,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미안해.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하루만 내 눈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눈물이 묻은 편지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순간 은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루만 더 엄마로 살아도 될까? 그 순간 윤서의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심박계가 반응합니다. 기적처럼 그녀가 깨어난 겁니다. 윤서는 눈을 뜨며 말합니다. 엄마, 내 아기 괜찮아? 시간은 흘러 은지는 작은 동네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갓난 손녀가 그리고 그 옆에는 태어난 윤서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윤서는 말합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지킬게. 은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난 오늘도 내 엄마로 살게. 하루 더 하루 더. 세상엔 말로 다하지 못할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는 사랑. 그 사랑이 다시 하나의 생명을 깨우고 또 다른 미래를 품게 합니다. 당신은 하루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